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우리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원웨이 하방으로 좀 빠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캔 까고 라방 열 테니까 이렇게 구독자 분들도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저 얘기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브리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도 오늘 조정폭을 좀 만들어주는 하루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슈가 하나 좀 나와줬었는데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슈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읊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자구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산과 사업을 다수 매각을 하면서 자체 사업에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좀 약화되었고 수익 기반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잔류 사업 전자 비즈에서 하이엔드 제품 매출의 이런 성장, 그리고 모바일 판매 호조, 이런 키워드에 좀 힘입어가지고 3분기 누적으로 영업수익이 좀 영업수익성은 개선이 됐다. 라고 이제 한국신용평가가 두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또한 마찬가지로 BBB 안정성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알기 위해서는 두산그룹을 알아야 되고 두산그룹의 이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 조금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2018년도였죠. 대한민국이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좀 시행을 하면서 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친환경 기조로 수익 구조가 좀 악화가 되면서 대규모 순손실 기조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과중한 재무 부담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도 찾아왔고 이에 따라서 두산그룹이 국책은행으로부터 3중 규모의 이제 긴급 여신을 지원받아서 유동성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구안을 마련해내고 하기 위해서 가진 것들 다 팔아서 있는 거 다 팔고 다 이전 거 다 팔고 주주분들한테 주주 배송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분들한테 돈도 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몇몇이 보자면 이로 인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좀 효과가 좀 약화가 되고 외형은 좀 축소가 되었고 두산의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포인트로 잡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자회사 두산중공업이 지금 연이은 이 원전 관련된 업계에서의 긍정적인 신호에 따라서 차후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뻔한 그런 얘기라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뉴스를 등등 쭉 읽어보면 이 어떤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이 사활을 건 게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폰을 다 매각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몰빵하는 건데 얘네들이 몰빵하잖아요. 두산중공업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주분들한테도 유상증자를 두 번 때려가지고 돈까지 다 빌려서 빚까지 다 갚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주분들한테 돈 빌려서 갚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주주분들한테 유상증자 받아서 돈 빌려서 부채 다 갚았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의구심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로 봤었을 때 그럼 차후에 과연 두산중공업 오너진들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돈도 다 받고 이것도 받고 본인들 신사업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여력도 다 구조적으로 만들어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과연 주가 관리에도 신경을 쓸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산중공업 임원진과 오너진 분들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여태까지 긍정적인 모습과 기조를 보여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역사가 좀 증명을 해왔듯이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과연 주가를 무조건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두산중공업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들이 주도적으로 의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저만의 내비셜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돈은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피 같은 돈의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조금 좋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란 사람이 실패나 마찬가지, 허브경제 TV 실패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들은 어차피 유상증자 성공을 시켜야 돼요. 유상증자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 관리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성공을 해줘야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부채도 갚고 신사업도 진행할 때 돈도 여유 자금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자기가 필요할 땐 찾을 수 있지만 막상 자기 문제 다 해결이 되고 나서는 자신한테 도움을 줬었던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 털 나는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원진이 그런다라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뒤통수를 맞을 수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케이스가 역사상으로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행태와 모습을 보자면 그렇게까지 의 입장을 고려를 하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또 두산중공업이,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립서비스가 그렇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혹시 오너일가에서 립서비스가 나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임원진들에서 립서비스가 좀 나와주고 있을까요? 두산그룹에서?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두산중공업이 이 립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냥 언론 플레이가 상당히 잘 되지 않았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언론 플레이가 상당히 잘 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완전히 맞춰져 가는 것 같고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재무부담 위험도 없어지는 거고, 냉정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좋은 점밖에 없잖아요. 나쁜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한 사실 의구심도 조금 있어요. 오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합리적인 의심. 보면 볼수록 나빠 보일 게 없으니까 유중으로 인해서 물량 부담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한 번 거래대금 터졌을 때 2조 원씩 터져주는 종목에서 그 정도 물량 충분히 다 소화합니다. 네, 다 소화해요. 주식시장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는 기업인데요. 그거요? 그거 네, 한 1년 정도 돌린 다음에 한두 번 끌어당기면 다 소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더 이상 주주들한테 얻을 게 없는 두산중공업의 이 경영진이 어떻게 나와줄 것인가, 주주들한테 그만큼의 보답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의구심을 품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와인 한 잔 마시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언제나 기업을 볼 때 좋은 점도 찾으려고 하는데 안 좋은 점도 같이 찾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공통적으로 봐요. 근데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점이 없는 거야. 기업이 안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언제나 변수는 명확해요. 주식시장에 변수 없이 올라가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안 좋아 보이는 게 없었던 기업? 예전에 카카오? 그 정도? 근데 카카오도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올라가고 나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행태 보면 이거 독과점으로 한 타임 좀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그 생각도 정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죠? 독과점을 한 타임 두들겨 맞아버릴 것 같은데, 딱 독과점 이슈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악재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악재들이 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하고 봐야지. 무작정 좋다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들리셨나요? 똑똑똑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잃을 게 없는 두산중공업에서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머릿속으로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나와줬었을 때 물론 혹여나 주가가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이제 단가 관리 진행을 해서 설거지를 하든 물량을 어느 정도 다시 띄워주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수익 청산을 해나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수익 청산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언제나 머릿속에서는 그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좀 내가 마음에 좀 와닿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허빙제TV 홈페이지도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놀러 와주세요. 저희가 또 탑3 종목 리포트도 시작해서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가기 한 번씩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거리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리포트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두산중공업만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여러가지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또 주식 투자의 성공의 길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또 허빙제TV 가입도 좀 하시고요. 저랑 같이 놀자고요.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